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황해도 일대에 전승되던 가면극 봉산 탈춤 가운데 제7과장 미알춤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봉산 탈춤은 전체 7과장이며 각 과장이 독립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산 탈춤 제7과장의 주제는 봉건적인 가족 제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와 민중의 고달픈 삶에 대한 고발입니다. 희화화된 등장인물을 통하여 유랑민의 공공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부장적 봉건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함께 사용됩니다. 무대와 객석 그리고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산 탈춤은 약 200년 전부터 황해도 일대의 주요 읍이나 장터인 황주, 봉산, 서홍, 평선 등지에서 성행하다가 황해도의 전 지역으로 퍼진 민속극입니다. 춤과 노래 그리고 대사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양반과 파괴승 그리고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절에서 합숙하며 연습을 한 뒤 5월 단오날 등에 공연하였다고 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미알과 영감은 난리 중에 헤어진 상대를 찾기 위해 유랑하다가 봉산 탈춤 놀이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알과 영감은 아들을 낳는 흉내를 내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싸움만 벌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지난 사연을 말하는데 영감은 뜸성이로 팔도를 떠돌아다녔다고 하고 미알은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영감이 미알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미알이 영감을 첩인 용산 3개 덜머리집을 때리면서 싸움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미알이 죽게 되자 남강 노인이 등장하여 미알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슬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미알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입니다. 미알은 부채와 방울을 지니고 다니는 무당입니다. 전란중의 남편과 헤어져 그를 찾아다니다 재회하지만 영감의 첩인 덜머리집과 다투다가 영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회와 남성의 횡포로 고통받던 당대 여성을 상징합니다. 영감은 맷돌을 고치는 일을 하는 인물입니다. 전란으로 헤어진 아내 미알을 찾아다니다 재회하지만 미알이 자신의 첩인 덜머리집을 때리자 화가 나서 미알을 죽입니다. 여성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하는 가부장적 남성을 상징합니다. 용산 3개 덜머리집은 영감의 첩입니다. 미알과 영감과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며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남강 노인은 미알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알춤의 해학적 표현입니다. 미알이 악공에게 우리 영감의 모색은 마모색일세 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악공이 그러면 말새끼란 말인가? 라고 되묻는 부분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미알이 영감의 모습이 난간이마, 주객턱, 웅크 눈에 개밟고 상통은 관역 같고 다 모질어진 귀알 같고 상투는 다 갈아먹은 망 같고 키는 석자 내치르는 영감이 올세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열가와 과장을 통하여 인물을 희화화하였습니다. 미알과 영감이 각각 악공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유사한 말하기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는 구비 전승을 유리하게 하고 극적 흥미를 유발하여 연극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미알춤의 갈등 구조입니다. 미알과 영감은 난리통에 헤어져 온갖 고난을 겪지만 무당일과 망구치는 일 등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는 난리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부의 이별과 유랑이라는 점에서 등장인물과 사회적 환경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또한 영감은 아들의 죽음을 빌미로 미알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영감의 행동은 가부장적 사회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간의 문제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알과 영감이 떨어져 있던 사이에 영감이 첩을 얻게 되고 미알이 출산에 실패하면서 미알과 덜머리집 사이에는 처첩 간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미알춤에서 미알과 덜머리 집의 갈등에 대한 제2적 해석입니다. 미알과 영감은 만나자마자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영감이 젊은 첩인 덜머리 집을 선택하자 부부싸움에서 미알이 패배하며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알과 덜머리 집의 대립은 곧 늙음과 젊음의 대립이며 비생산과 생산의 대립, 그리고 죽음의 계절인 겨울과 생명과 성장의 계절인 여름의 대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알과 덜머리 집의 대립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갈등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식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미알을 극락으로 찬도하는 굿을 하며 끝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의 전체 구성과 내용입니다. 제1과정은 사상자춤입니다. 탈춤판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4명의 상좌가 사방신에게 절을 하며 관객의 안녕과 복을 빌어줍니다. 놀이판을 정화시키면서 공연이 잘 끝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동서남북 사방의 신에게 제를 알리는 의식무입니다. 종교주술적 기능을 하며 대사 없이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과정은 팔목중춤입니다. 1경인 목중춤과 2경인 법권놀이로 구성됩니다. 제1경 목중춤은 8명의 목중이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승려 생활을 파괴하는 모습을 사설과 춤으로 연출한 뒤에 퇴장합니다. 제2경 법고놀이는 목중들이 등장하며 미리 탈판의 중앙에 준비해 놓았던 법고를 가지고 익살과 제담으로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굴레에는 법고놀이를 공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3과정은 사당춤입니다. 7거사가 등장하며 그 중에 한 명이 화려하게 치장한 사당을 업고 있습니다. 호라비거사가 사당을 희롱하자 7거사들이 호라비거사를 내쫓습니다. 사당과 거사들은 가면을 위로 젖혀 쓰고 놀량과 앞산 타령, 그리고 뒷산 타령, 또한 경발림 등을 합창하며 북과 장구를 치면서 놀다가 전원 퇴장합니다. 제4과정은 노장춤입니다. 노장춤과 신장수춤, 그리고 취바리춤의 3경으로 구성됩니다. 제1경 노장춤에서는 부처라며 칭송받던 노장이 젊은 여성 무당인 소무의 유혹에 빠져 파괴합니다. 제2경 신장수춤에서는 소무를 위해 신장수를 속여 신발을 빼앗습니다. 제3경 취바리춤에서는 취바리가 등장하여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를 차지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신세타령을 합니다. 취바리는 유혹에 넘어가 파괴했던 노장을 욕보이며 승려의 허위를 풍자합니다. 제5과정은 사자춤입니다. 부처님이 사절을 보내 노장을 파괴시킨 목중을 벌하는 내용입니다. 파괴승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목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목중은 다른 7명의 목중을 대표하여 사자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합니다. 회개한 목중들과 사자가 화해의 춤을 추는데 이는 놀이판을 정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6과정은 양반춤입니다. 주로 말뚝이와 양반 3형제와의 제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반의 뜻풀이 제담, 세철을 소재로 한 제담 등과 시조읍기, 한시짓기, 파자놀이, 나랏돈 잘라먹은 취바리를 잡아오는 제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반집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내용으로 독살과 풍자로서 양반의 허세를 희화화하고 욕보입니다. 제7과정은 미알춤입니다. 미알과 영감, 그리고 덜머리 집의 삼각관계와 미알의 죽음을 다룹니다. 난리 중에 헤어졌던 영감과 미알 할미가 재회합니다. 그러나 영감의 첩인 덜머리 집의 출안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미알 할멈은 영감한테 맞아 죽게 되는데 이는 서민의 생활상과 남성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남강 노인이 등장하여 무당을 불러 미알 할멈의 원혼을 달래는 무당굿을 합니다. 이 무당굿은 놀이판을 정화하고 잡귀를 쫓는 벽사의 의식으로 탈을 태우면서 전체 판이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봉산탈춤의 주제의식과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입니다. 봉산탈춤에서는 파괴승의 말과 행동을 풍자하여 불교의 관념적 초월주의를 비판합니다. 양반의 무지함과 허위를 조롱함으로써 지배층의 권위의식을 풍자합니다. 또한 여성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을 고발합니다. 봉산탈춤에 드러나는 이러한 주제의식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과 양반 계층의 몰락, 그리고 평민의식의 성장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과 언어 유희가 돋보입니다. 서민적인 체취가 풍기는 언어를 구사하여 당시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근대적인 서민 의식을 바탕으로 익살과 반어, 그리고 과장 등을 사용하여 고도의 풍자성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비속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등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입니다. 봉산탈춤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봉산탈춤에는 서민의 언어인 비속어와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고사성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품의 향유계층이 평민뿐 아니라 중인과 양반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는 민중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봉산탈춤에서 춤과 노래 그리고 악공의 역할입니다. 등장인물이 국거리 장단에 따라 춤을 추면서 등장하고 퇴장을 합니다. 이는 장면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관객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합니다. 악공은 극의 진행에 필요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말을 주고받으며 극에 적극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극의 갈래입니다. 전통극에는 대표적으로 가면극과 인형극이 있습니다. 가면극은 탈놀이로서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연극입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극중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유동적이어서 관중이나 악사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등장인물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형극은 인형을 매개로 배우의 심리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연극으로 사람의 손이나 끈으로 인형을 조종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인 인형 조종사가 필요하며 인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민속극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민속극은 일반적으로 각 과장이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심령나는 놀이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유발하는 공연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특히 가면극에서는 가면의 힘을 빌려 실제 사회에서의 귀천이나 상하관계의 틀을 깨고 하층민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말 장난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비 문학의 특징에서 언어 유희로서 하나의 놀이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극의 재미를 주면서도 평소에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을 민중의 관점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속극은 서민들의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면극에서 탈의 기능입니다. 민속가면극에서 탈은 각 등장인물의 특징을 과장되고 회화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탈의 인물의 성격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탈의 모습만으로도 등장인물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극에 대한 관객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가면극이 상류 계층인 양반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풍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입니다. 가면극과 서양 연극의 차이입니다. 가면극은 개방적 구조로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기 때문에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극은 폐쇄적 구조로서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 장치와 소품 등을 사용합니다. 가면극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관객은 능동적 참여자로서 등장인물들과 극을 함께 이끌어 나갑니다. 반면에 연극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전통 가면극에 비하여 엄격하기 때문에 관객은 수동적 참여자로서 극중 현실에 몰입하게 되며 대체로 극의 전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면극은 각 제담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인 반면에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면극은 주로 축제의 일환으로 연행되어 왔기 때문에 놀이의 성격이 강하고 춤과 노래와 같은 표현성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연극은 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연극이 줄거리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가면극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첨예한 갈등의 제시에 주력합니다. 따라서 가면극의 줄거리는 간단하고
배경이나 인물도 단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대에 두드러진 사회적 갈등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관객도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가면극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대에서 연출되는 장면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뚜렷하게 재인식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전승되던 가면극 양주 별산대 놀이가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봉산 탈춤과 마찬가지로 산대 도감극의 하나이며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외형적 결함이나 구색에 맞지 않는 복장 등을 통해 양반을 조롱합니다. 또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양반을 희롱하고 세처를 마구간으로 표현하며 돈을 받고 형벌을 감해주는 모습 등이 유사합니다. 다만 표현 면에서 봉산 탈춤의 대사가 운문적이라면 양주 별산대 놀이는 평범한 일상 대화를 사용하며 민속 가면극 가운데 가장 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춤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릅니다.